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현대자동차는 경차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엔트리 SUV 또는 경영 SUV로 불리는 캐스퍼 출시를 통해 기존 경차 시장과 소형차 시장의 틈새를 공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최근 연 10만 대 판매가 무너진 경차 시장에서의 캐스퍼의 등장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캐스퍼의 독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바짝 긴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케이트보드 기술 중 허공에서 보드를 뒤집어 착지하는 기술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캐스퍼라는 이름은 단순히 우연하게 만든 이름일까요? 어쩌면 현대차는 캐스퍼라는 이름을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밑거름은 아닐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 최근에 만나본 현대차 캐스퍼 차량은 터보가 장착된 액티브 모델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다 자세한 현대차 캐스퍼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현대차 캐스퍼에 대한 소식은 AX1 현대 공식 동호회 캐스퍼 오너스 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보다 많은 캐스퍼 소식과 커뮤니티 캐스퍼 오너스 클럽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었던 캐스퍼 차량의 온라인 판매가 노사의 합의를 통해 현대차 최초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캐스퍼의 온라인 판매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사실상 강경노조로 유명한 현대차 노조가 사측의 온라인 판매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난항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며 최근까지 신차 판매 방식을 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현대차를 판매하는 영업직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컸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온라인 판매를 하더라도 고객이 추천 판매 사원 이름을 넣으면 해당 사원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실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노사 간의 타협안을 찾았습니다. 이를 두고 향후 앞으로의 현대차의 판매 방식은 온라인 판매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사실상 강경하기로 소문난 노조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앞으로 노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외부 생산 차종에 한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하는 만큼 향후 외부 생산 차종이 늘어날 경우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신차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현대차 캐스퍼의 외장 모습이 공개됨에 따라 더욱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의 사진을 통해 현대차 캐스퍼의 외장 색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레이 색상의 캐스퍼 외에도 블루 색상의 캐스퍼, 그리고 최근 제가 만나본 화이트 색상의 캐스퍼도 있습니다. 캐스퍼의 외장 색상은 총 7개의 외장 색상으로 출시가 될 전망이며 그 밖에도 시트 색상 및 다양한 컬러의 내장 색상을 선보여 보다 다양한 나만의 캐스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차는 단순히 연비가 좋고 세금 절약 및 잘 굴러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 경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답한 출력 때문에 이만저만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나 높은 언덕길이나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즉각적인 운동 성능이 뒷받쳐주지 못한다면 자칫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터보 차량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졌습니다. 물론 기존 경차인 모닝과 레이가 터보 모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차량 모두 터보 모델을 출시했으나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사실상 경차가 아닌 그 윗등급의 차량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결국 경차의 가장 큰 무기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결국 경차 시장에서의 터보 모델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경차 시장에서의 터보 모델의 실패는 모닝과 레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스토닉에서도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적용시켜 실험을 해봤지만 결국 스토닉 또한 이러한 성과 없이 단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경차 시장에서 중요한 건 출력 외에도 차량의 가격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얻을 수 있었으며, 현대차 캐스퍼의 성공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역시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까지 현대차 캐스퍼 차량의 구체적인 차량 가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터보 차량의 경우 차량 가격은 경차 수준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캐스퍼의 상황은 앞서 출시한 모닝과 레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보다 적게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모닝과 레이의 위탁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동이 오토와 비교해도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현대차가 정말 오랜만에 경차를 출시하는 만큼 많은 공을 들였을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터보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가 말할 정도로 경차 시장에서의 터보 모델의 성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캐스퍼의 연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 가솔린 모델의 경우 복합 연비는 13.8이며 도심 기준 13.0, 고속도로 기준 14.8로 그리 나쁘지 않은 듯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1.0 가솔린 엔진에 터보를 장착한 1.0 터보 모델의 연비는 어떨까요? 복합 연비 기준 12.3, 도심 기준 11.0, 고속도로 기준 14.2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터보 차량의 경우 도심 연비가 기존 1.0 가솔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1.0 가솔린 차량과 1.0 터보 차량 간의 최대 출력을 발휘하는 RPM 구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무게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엔진의 최고 출력의 기준점이 다르다는 점은 연비 효율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비 면에서 조금 타협을 한다면 기존 1.0 가솔린보다는 오히려 1.0 터보 모델이 일상 주행하는데 좀 더 부합되는 차량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비 면에서 조금만 타협을 한다면 기존 1.0 가솔린보다는 오히려 1.0 터보 모델이 일상 주행하는데 좀 더 부합되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